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 회사 형태가 뭐뭐 있었다고 그랬죠? 네 가지 회사 형태가 이 한명하고 합자, 주식, 유한 이렇게 네 가지 회사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이 한명과 합자 회사는 무슨 회사라고 그랬죠? 강화상으로 이거를 인적 회사라고 했고 이거는 물적 회사라고 했습니다. 인적 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한 책임을 진다 이거고 물적 회사라는 것은 회사에 있는 자본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거는 회사의 자본 즉 물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명회사를 보시게 되면 한명회사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책임 사원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한명회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출자를 해야 되겠죠. 출자를 해야 되고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대 책임하고 무한의 책임을 진다.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기가 회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다 보니까 회사 경영도 원칙적으로 무한 책임 사원이 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회사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어떤 보면은 회사의 사원의 지위와 업무 집행자가 원칙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죠? 주주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사라든가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죠. 이사라든가 대표이사는 주주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사라든가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선임한 즉 주주를 대리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유와 즉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경영하고 있는 이 사람 간에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한명회사는 이 사원의 지위와 업무 집행자가 일치한다. 왜 그런 거 하니? 무한 책임을 직접 지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특성에서 나오는 이 사원의 지위와 업무 집행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하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명회사의 성격을 보면은 이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규모 개인 기업의 공동 경영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그만한 기업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기업의 영속성과 업무 처리 간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식상으로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있으나 즉 법인격을 인정해서 회사의 특징 중 하나인 사단법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기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원의 개의성이라든가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주식회사는 반면에 사원이 많다 보니까 개개인의 개성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개인 기업의 어떤 당사자 간의 신용이라든가 친화력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원 지위를 남한테 양도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 회사 경영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를 이전해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권과 회사의 대표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거고 있고요. 이러한 한명회사는 원칙적으로 소기업에 적합하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반면에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 같은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회사의 설립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회사법 총칙 시간에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준용되는 부분이 많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통 강의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 본 강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는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의 설립에서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사원이 제3자에 대해서 직접 무한의 책임지기 때문에 출자의 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반드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로 하여금 출자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그 출자 이행을 완료해야만 그 회사에 돈이 들어와 있어서 그 돈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의 재산이 부족하게 되면 사원이 자기의 가산을 다 털어서라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돈이 완료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자기의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변제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돈이 반드시 들어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성질상 출자 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돈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검사 절차라든가 감독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집행과 대표권이 원칙적으로 무한책임 사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구성할 필요가 절차도 없습니다. 반면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전부 필요합니다. 출자 이행도 완료해야 되고 검사 절차도 완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기관도 구성을 해야만 됩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기관 구성이 필요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명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의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 구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설립행위는 앞에서 봤다시피 합동행위로 보는 게 통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한명회사는 두 사람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두 사람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말한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어떤 서면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에 절대적 기대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절대적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두어야만 하는 거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법에 부분 있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에 정관에 기재하게 되면 효력이 인정되는 게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에 규정이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똑같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등기사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회사법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말이 본점 소재지가 나오면 2주고 지점 소재지가 나오면 3주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됐든 무슨 어떤 등기사항이 됐든 간에 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한다라는 점, 이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80조 나왔죠. 이 180조의 설립등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듣게 된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2주, 그 다음에 본점 2주, 지점 3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립하자 같은 경우도 회사법 총칙 시간에 설립 무효의소라든가 설립 취소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설립 무효소만 있고 설립 취소 즉 객관적인 하자만 설립 무효소가 인정이 되는 거고 주관적 하자로 인한 경우는 설립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다른 회사는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명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설립 무효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설립 취소가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주식회사 같은 것은 사원 개성이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설립 취소는 없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회사법 총칙 시간에 회사의 설립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중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무효의 원인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객관적인 하자로 했죠. 객관적인 하자가 있을 때 설립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한명회사의 본질에 반한 경우, 설립 절차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통설에 의하면은 개개인의 의사 무능력, 비내직 의사 표시, 허위 표시
이런 주관적인 하자도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이 학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건데, 예컨대 미성년자라든가 한정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설립행위를 한 경우, 금치산자가 설립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 이런 경우는 우리 민법에 보면 뭐죠? 이거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립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무효와 설립 취소는 둘 다 인정이 되는데, 설립 무효는 객관적인 하자,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된 경우, 그 다음에 설립 취소는 민법상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법 총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은 아무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면 설립에 관한 무효라든가 취소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이미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그 행위 자체들을 무효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걸로만 이 소송을 통해서만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 당사자도 제소권자는 사원만이 할 수 있고, 피고는 당연히 회사가 되겠죠. 설립의 무효라든가 취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2년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면 설립 무효라든가 취소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할하고 병합심리는 뭐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이거는 뭐 민사소송법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주된 설립지의 지방법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병합심리라는 것은 뭐 무효라든가 취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은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병합해서 같이 묶어서 소송을 심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재량기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이 회사를 좀 하자가 보완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회사를 굳이 설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을 때는 그거를 재량적으로 소송을 기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립 무효라든가 취소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원고가 이기게 되면 뭐가 있죠? 대서적 효력이 있죠. 대서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대서적 효력이 있는 거고, 불소급표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이라든가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무효라든가 취소의 등기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 패소의 경우는 그냥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거고, 뭐 대세 제3자에게도 뭐 효력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만 미침으로써 다른 제소권자는 또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설립과 관련된 공통된 내용이지만 이 설립 무효라든가 취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할 때 일부러 그랬을 경우, 악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둔 이유가 회사의 설립이라든가 설립 무효를 쉽게 소송을 걸어서 남발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의 설립 무효라든가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라든가 취소 원인이 어떤 특정한 사원이 있을 경우에 그 특정한 사원만 빼버리면 나머지 사원으로 계속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계속해서 회사를 경영해 나갈 수 있을 때 그 특정 문제가 된 사원을 퇴사시켜버리고 나머지 사원으로서 회사를 계속 꾸려나가는 것, 이것을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효라든가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원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이 한 사람이면, 즉 무한책임 사원 몇 사람이 사원을 했죠? 2사람 이상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돼버리면 회사가 없어져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됐을 때 다시 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